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올해 3분기 국내 총 생산이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는 올해 3분기 들어 GDP가 전분기 대비 1.9% 늘어났습니다. 이는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른 나라와 달리 장기간 봉쇄까지 갈 필요가 없어 많은 기업들이 정상 가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내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죠.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내기 바랍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한국이 미국의 반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에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반중전선 구축을 목표로 현재 일본, 인도, 호주와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 플러스로 확대해서 한국 등 주변국 동참을 이끌어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필요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문특보는 미국은 제1의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에 가 있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한국의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을 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말이 있죠. 어느 나라든 각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중국 편도 미국 편도 아닌 우리 편일 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7세 박모 씨가 지난 12일 쿠팡 경북 70 물류창고에서 근무한 뒤에 갑작스럽게 숨진 사건이 있었죠. 쿠팡 물류센터 경험자들은 근무 내내 UPH 시간당 생산량 유지를 위한 압박이 지나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UPH는 실시간으로 개인의 업무 속도를 전산에 기록하는 성과 관리 시스템의 일종인데요. 문제는 관리자들이 이 UPH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기준에 미달된 노동자를 전체 방송을 통해서 호명해 왔다는 겁니다. 누구씨? 좀 더 빨리 집품해주세요. 거기 누구씨? 중간에 작업 중단을 임의적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재촉 멘트에 당사자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방송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작업장에 틀어놓은 노래 한 곡을 온전히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쿠팡은 일이 많아지면 사람을 많이 투입하기보다 사람이 빨리 움직이게 압박하는 구조라고 토로했습니다. 쿠팡의 과도한 노동 강도의 주범인 UPH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이 아닌 기계처럼 취급하고 있었네요. 내가 받는 택배가 저런 구조 속에서 빨리 오는 건 줄 진짜 몰랐네요. 저기요, 좀 늦어도 괜찮아요.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측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국시 문제로 인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들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늘 추가 기회를 주는 것은 힘들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했습니다. 의협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일각에서는 추가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누구 때문에 국민 불안과 염려가 커지고 있는데 또 협박입니까? 국민이 우습나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리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환자 말인들 어디 제대로 듣겠습니까?
마지막 소식입니다. 당정이 오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을 책정하는 데 중요 기준인데요. 공시지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바람에 조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고려해서 재산세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시가격을 향후 10년 안에 시세와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정세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위원은 언론이나 여론이 세금 폭탄론으로 공격할 것이 뻔한데도 정부가 용기를 내서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공시가격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 시세의 100%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값비싼 부동산일수록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낮았던 거 사실이죠. 세금 폭탄 운운하는 분들이요, 집값 오르는 건 괜찮고 세금 오르는 건 안 되고 뭔 신법입니까? 저도 보유세 좀 내고 싶어요.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